교수님도 워낙 부모님도 자퇴에 대해 거부감이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괜찮으셨던 걸까요? 처음에 분명히 충격이었고요. 일단 학교를 안 간다는데 그거를 그래 내일부터 가지 마라고 할 부모는 없을 것 같은데요. 부모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압박이 솔직히 오거든요. 왜냐면 학교라는 공간이 있으면 좀 위탁 느낌이 있는데 일단 올것이 빠져나왔잖아요. 홈스쿨이 집이 학교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한 달은 되게 힘들었어요. 학교를 꾸준히 가던 아이가 그냥 늦잠 자고 뭐하고 하니까 이게 엄마로서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쉴 만큼 쉬고 나니까 뭔가를 하려고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찾으러 다니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그냥 지켜봐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과정이 있었죠. 교수님이 딸의 자퇴를 허락하기 쉽지 않았던 건 혜교 씨가 누구보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학교 시절까지 늘 성적 상위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넘어서부터 등수를 매기는데 뭐 10등 원저리 밖으로 밀려난 적이 거의 없을 만큼 상위 랭크는 돼 있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겠다고 할 때도 공부를 너무 잘하려고 반에서도 뭐 행동적인 거, 동아리, 공부 모든 게 너무 모범적인 아이인데 도대체 왜요? 라면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말렸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상 뭐 줄 건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왜 그만두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식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걸 이제 쓰다듬는다든가 어루만진다든가 껴안는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당하는데 엄청 위축돼서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할까 말까를 갈등까지 많이 하고 어렵게 끄네요. 들으면 일단 화가 너무 나잖아요. 많이 소극적이어서 그걸 지 나름은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버거웠을 거로 보이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심지어는 거잖아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딸의 성적보단 행복을 우선으로 여겼던 부모님. 오랜 가족 회의 끝에 홈스쿨링을 택하게 됐는데요. 혜교 씨는 오직 독학으로 일찌감치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건 물론 대학 입시까지 성공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독학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책의 힘이 컸다고 하는데요. 제가 공부하기 싫거나 뭔가 좀 나태해질 때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색도 바래고 너덜너덜해졌거든요. 진짜 1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내가 밤마다 그렇게 연습하는 걸 본 친구 하나는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때부터 친구들은 나를 악발이라고 불렀다. 아무래도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교사가 없고 그렇다고 뭐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입시 설명회를 해주는데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도 좀 배척당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너무 주어지는 게 적다는 생각이 들거나 할 때마다 그냥 더 독하게 해야지 뭐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혼자였다면 갈 수 없었던 험난한 학교 밖 세상. 늘 뒤에서 믿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사회인 모드 장착하고 길을 나선 혜교 씨.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하나 했더니 응? 갑자기 낯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목적지가 만화 서점? 만화책에 취미가 있으셨구나. 그래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매일 공부만 하는데 스트레스 좀 풀고 그래야지. 근데 여기 만화책 볼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혹시 혜교쌤의 또 다른 수업 현장인가요? 일단 지금은 자기소개를 먼저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누구부터 할까요? 이렇게 돌까요? 네. 이름은 홍성민이고요. 자퇴하는 건 17살. 자퇴는 18살에. 자퇴하고 나서 진짜 외로웠을 적이 있었거든요. 뭐 너가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 많았고. 학교 왜 자퇴했냐? 얘 사고 칠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눈빛이 바뀌죠. 아직까지도 인식은 많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불과 작년에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성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생 폭행 사건 이런 거에 가해자의 학교 밖 청소년이 연루가 되어 있다. 그래서 뭐 학교 밖으로 나온 애들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많이 도울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퇴생을 돕는 단체라고요? 처음엔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자문단 활동도 했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자문단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점이 학교를 안 다니면 뭔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36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숨기고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비추고 일반화해서 보는 시선이 좀 억울했고 그걸 개선해보고자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됐죠. 사실상 비행보단 가정 환경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대다수인 상황. 하지만 자퇴생은 문제야라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리하여 3년 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플랫폼을 만든 송혜교 대표. 자퇴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는가 하면 검정고시와 입시 등 학교 밖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안과 막막함에 홀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쉽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간이. 커뮤니티 카페 같은 데에서 검정고시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지역별로 만나기가 조금 힘드니까 오늘의 뭐 공부 시간이나 기상 시간 같은 걸 이제 꾸준히 서로 기록을 남겨주고 오늘은 뭐 열심히 하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응원도 해주고. 학원 같은 입시 컨설턴트는 비싸고 혼자 알아보기에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막막하다 생각을 했어요. 블로그에 이제 검색해서 블로그 들어오시면 대학 입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수시 지원 방법이나 내신 환산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혼자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쯤 왔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동안 심적인 여유도 없었고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초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수능 날까지 가야 할 길을 잡아주신 것 같아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하게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 대표. 자퇴생은 물론 자퇴생을 둔 부모님들의 고민 상담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학교 밖으로 나온 이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막막할 때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한 명쯤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게 저희의 첫 번째 부모님 대상 행사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애가 자퇴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라는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강연해 주실 강연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연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퇴생의 엄마입니다. 자퇴생의 엄마입니다. 아, 강연자 역시 자퇴생 자녀를 두셨군요. 지금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연남 몇 년일까요? 2남 1녀입니다. 이쪽이 그분이십니다. 그의 주인공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키울 당시에 저희 집 분위기는 어땠냐면 저는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직전 학기 복습과 앞으로 학기 예습을 다 재발시켰습니다.
저는 그게 엄마 노릇인 줄 알고요. 그걸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분은 정보영재원에 합격을 하셨고 한 분은 과학영재원에 합격을 하신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아이가, 큰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놓친 거. 그래서 그분이 힘들어 하시다가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스스로 성취를 하세요. 나를 통해서 내게 성취하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거였어요.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다가 뭔가 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요. 목욕탕에서. 나와 봤더니 이 아이가 세면대에 토를 하고 그거를 손으로 닦고 있더라고요. 홀로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던 아들의 처절한 모습을 마주한 순간 지금껏 믿어온 부모의 역할이 그릇된 욕심이었음을 깨닫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2011년에 학교를 나오고 이 친구가 2011년, 12년, 13년까지 엄청나게 밖으로 돌아다녔어요. 집에를 잘 안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서 이 친구가 마음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와서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 엄마 그때는 내가 너무 아파서 엄마 아픈 게 안 보였어. 엄마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엄마 미안해 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실 관계가 이때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아들이 인정을 하고 회복을 하면서 그 시간이 저희 가족이 전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4년도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가깝게 서로 따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든든한 우산 같은 부모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괜찮아 해주고요. 그런 인생의 도움으로 자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을 해주셨던 김현정 선생님과 함께 이제 솔루션을 주실 이재현 박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전 신청서에 제보하고 싶은 사연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몇 개를 추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퇴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무작정 무단 결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며칠을 설득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가끔 화를 달래지 못해 손찌검을 하면 아프다 합니다. 때리는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걸 아이가 알아주었으면. 자, 여기서 이제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고무줄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가 올라와. 그러면은 그 자리를 피해서 왼쪽에 있는 고무줄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껴요. 그리고 오른쪽에 꼈으면 또 다시 왼쪽으로 껴요. 이걸 10번 반복을 해요. 그럼 이거 하면은 그게 무슨 화를 낮춰요? 화라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화가 50% 이상인데, 그러니까 행동 치료를 하면서 생각이 낮춰지는 사고 치료까지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와 학부모와 자녀가 아닌 부모 자녀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려 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내 말부터 어떻게 바꿀까? 화장실에서 기분 나쁘지 않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연습을 했어요. 철수야, 철수야, 철수야. 지금 몇 시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What time is it now? 아니죠?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러고 저 나빠 있냐? 엄마는 네가 몇 시에 오는 게 좀 걱정이 돼. 잠을 잘 못 잘 것 같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호응하더라고요. 아이의 자존감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도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자퇴를 했을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스톱워치로 공부 시간을 재봤어요. 잠깐 카톡하는 시간도 빼고 회복하는 시간도 잠깐 빼고 아 오늘따라 예뻐 보여서 거울도 봐야 되고 정말 공부한 시간만 쟀더니 3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1시간이 차더라고요, 스톱워치가.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스스로 충격을 받은 거죠. 와, 나 공부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안 하고 있구나. 스스로 좀 충격을 받는 계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자존감과 사회성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지 이거를 동시에 해결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가 무르익어 갈수록 관객들 얼굴에 번져나가는 미소.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막막했어요. 사실은 막막했어요.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제 주변에 없었고 또 이런 모임할 기회가 없었어요. 같이 이제 같은 처지이시니까 그래서 네, 그런 자리에 오고 싶어서 노력은 하지만 때로 안 될 때가 있는데 조금 더 잘해야겠다. 있는 그 존재를 좀 봐야겠다. 그런 거. 네가 참아봐라. 네가 조금 변해봐라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들 편에서 얘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미안하기도 많이 미안하고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생각이고 그래서 더 많이 정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나의 뭐 이런 거는 그냥 자꾸 숨기려고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밖으로 꺼내놓고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준 게 감사하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모든 의혹을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파헤칠 시간. 돌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퇴생 인식 개선을 위해 크고 작은 행사를 마련하는가 하면 유용한 진로와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게다가 멘토 역할까지. 자퇴생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혜교 대표.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자퇴생을 돕는 단체 활동이 오히려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나오게 유도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실제로 자퇴를 조장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존재를 숨기고 살아가거나 다른 자퇴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자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메시지를 자주 주시는데 대부분은 제가 말리는 편이죠.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학교 안에서 열심히 안 했었는데 학교 밖에서 갑자기 뭐 의지가 샘솟는다거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고 학교 밖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많다는 걸 좀 알려드리는 편이죠. 저는 오늘 행사를 주최한 송혜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예산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저희 예산이 마이너스랍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자 발품을 팔아라. 너무 이른 나이에 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게 버겁진 않으세요? 아무래도 버거운 면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저도 미숙한 부분이 많고 아직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고 정말 1년 1년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작년에 나와 올해의 내가 다르고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과거에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뭐 모든 인간은 성장하기 마련이고 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게 나도 51는 처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나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항상 지쳐 떨어질 때까지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청소년이라 함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인데 좋은 일인데 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